네, 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우리 이번 유형은요,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활용하는 유형이 될 거고, 그 중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기울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기울기? 일단은 여러분들 기울기 한다라고 한다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걔가 바로 우리 탄젠트에서의 정의였었죠. x분의 y 좌표.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라는 의미는 탄젠트 함수랑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우리가 만약에 두 직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울기가 m1인 직선 하나가 있고 y절표 뭐 n1이라고 둘까요?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이 뭐 m2x 그다음에 뭐 얘도 y절편 n2라고 둔다면 이 두 직선에서 여러분들은 x축으로 이루는 양의 방향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우리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 걔를 세타라고 했었을 때 이 탄젠트 세타가 바로 뭐가 되겠다. 이 탄젠트 세타가 걔네들이 바로 기울기를 뜻한다 라고 가시면 됩니다. 네, 뭐 여기서 m1, 뭐 m2 뭐 이런 애들 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직선이요. 이런 식으로 예각이 아니라 둔각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세타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세타가 될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의 이 기울기 m은 누구다? 걔는 바로 탄젠트 세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실제로 세타가 둔각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 값이 음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항상 다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특히나 우리가 이 탄젠트 덧셈 정리랑 이용해서 어떻게 얘네들을 응용할 수 있냐면요.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네,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개념 한 번만 지금 딱 정확하게 알아두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자, 따라와 보세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직선 하나가 있어. 얘가 아까 우리 y는 m1x 더하기 n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 한 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직선을 우리가 y는 m2x 더하기 n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만큼의 각이 알파라고 했었을 때 방금 얘기했죠. 자, 탄젠트 알파가 의미하는 게 걔가 바로 누구다?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걔네들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M1이요.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x축으로부터 우리 양의 방향으로 이루고 있는 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 탄젠트 베타가 바로 누구다? 탄젠트 베타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다. 걔네들이 바로 누구예요? 걔가 m2가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뭐 하려고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예각? 사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딱 두 개 보이거든요. 요거 한 개. 사실 요거는 똑같은 거니까 막 곡식각으로.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요쪽에 한 개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초점이 예각이에요. 예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요런 애들. 이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뭐 세타라고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직선이랑 평행하게끔 그 직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각이 얼마죠? 요만큼의 각 역시 알파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거는 노란색 요만큼이야. 얘가 세타였거든. 그럼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세타는 베타에서 얼마만큼을? 알파만큼을 빼주면 되겠네.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이 베타 빼기 알파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쓰려면 기울기, m1, m2 이런 얘기들 써줘야 되잖아. 이런 얘기는 무조건 탄젠트를 끼고 가야지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해줄 거야? 탄젠트 세타를 한번 씌워보자. 그러면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덧셈 정리죠. 그쵸? 불러볼까요? 어떻게 가요? 얘는 1뿔 탄탄이죠. 1뿔 탄탄분의 그 다음에 원래는 1마탄탄분의 탄뿔단이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탄, 마탄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M1, M2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쓸 수가 있거든.
왜요?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얘는요. 1 플러스 탄젠트 m이 베타가 m2였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가 m1 두 기울기의 곱에다가 그 다음에 m2에서 m1을 뭐 해주는 거? 뺀 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파랑 베타가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각의 크기라는 얘기는 세타가 지금 예각이기 때문에 탄젠트 값이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얘가 항상 양수 값이 등장을 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가 양수야? 그러면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네.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이런 식으로 유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쌤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좌표평면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었을 때, 자, 요 상황 지금 보이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크기가 세타일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해봐라 라고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자, 우리 세타라는 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둘 수 있고, 그럼 탄젠트 세타 값은 아까 우리 공식 외웠죠? 1뿔 탄탄분의 탄마탄 이렇게 갈 건데 그 공식 자체가 자 우리 하나는 탄젠트 알파는 기울기 얼마죠? 1이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또 다른 지금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아까 m1이 되고 얘가 m2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공식 가볼게요. 1 더하기 두 기울기의 곱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두 기울기의 뭐를 구해주죠? 차를 구해주죠. 아까 이 공식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1 플러스 두 기울기의 곱분의 두 기울기의 차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주면 플러스 2 되겠네요. 맞죠? 하지만 세타는 예각이기 때문에 탄젠트 값은 항상 양수가 돼야 돼요. 절대값 씌워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얘네들의 탄젠트 세타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3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개념 한 번만 잡아놓으면 공식처럼 바로 적용해줘도 괜찮습니다. 네,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1 위에 있는 점 P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AOP를 세타라고 했었을 때 OA의 길이가 얼마래요? 얘가 4분의 5래요. 그러면 A 좌표도 나오겠네. 얘가 4분의 5,0이 되겠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랬을 때 탄젠트 3세타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얘를 지금 어떻게 가면 좋을까 봤더니 접선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접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원의 중심이 0,0이잖아요. 그럼 저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그쵸? 자, 구하는 방법은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빨간 색깔 접선의 기울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m이라고 둔다면 얘는 항상 n값과 관계없이 4분의 5,0을 항상 지나고 있다. 맞나요? 네. 그리고 원과 직선이 접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무조건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선의 발 떨굴 수가 있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그 길이가 얼마예요? 원의 지금 반지름의 길이인 거니까 얘가 1입니다. 그러면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걔가 바로 누구랑 똑같으니까 반지름 1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거 계산해주면 n값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원의 중심이 원점이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하나 알고 있죠. 이거는 원점일 때만 통합니다. 중심이. 그 공식이 바로 누구였었어요? 기울기 뭔지 몰라. m이라고 둬. mx 뿔마. 기울기가 m인 것은 이쪽에 하나 두 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뿔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요 공식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실제로 기울기가 m인 직선 중에서 밑에 있는 직선인 거니까 y절편 값이 더 작은 값이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누구밖에 안 돼? 마이너스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는 y는 mx에 r 대신에 1 갖다 집어넣어주면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이 직선이 될 것인데 이 직선 위에는 4분의 5,0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n값 구할 수 있겠네. 어떻게 가요? 네, 0은요. 4분의 5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4분의 5 m이죠. 그쵸? 마이너스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다. 이거 계산해 주는 거 루트 있어. 그럼 넘겨.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이 4분의 5m이 될 거니까요. 양변 뭐 해버려? 제곱해버려. 그러면 얘가 16분의 25m제곱이 되겠구나. 됐나요? 네,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16분의 9m제곱이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n값은 넘겨주면은 9분의 16인데 거기다가 뿔만 그러면은 3분의 4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울기는 지금 무슨 수니까요? 양수니까 3분의 4밖에 안 되겠죠. 네, 그러면 m 갖다 다시 집어 넣어주시면 우리의 직선이 누구였었냐면 얘가 지금 3분의 4에 x-4분의 5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좀 정리해주면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p의 좌표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p 좌표 찾아주기 위해서 이 y 좌표가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1 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 되는 x값 찾아주자. 그럼 넘겨주면 3분의 8이 3분의 4x가 되는 것이니까 x값이 얼마다? 얘가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우리가 탄젠트 3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뭐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죠. 얘가 지금 세타잖아요. 그쵸? 그럼 탄젠트 세타 얼마인데? 2분의 1이 되겠지. 오, 끝났어. 탄젠트 세타가 얼마라고요? 얘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탄젠트 3세타를 어떻게 구할 건데? 우리가 2분의 1이 되는 그런 세타 특수가 없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알고 있는 공식이 있거든. 탄젠트 2세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가죠? 요거 갈까요? 바로 1마 탄분의 탄뿔탄 바로 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탄젠트 2세타가 얼마야? 얘는 3분의 4가 될 거야. 그럼 끝났네. 탄젠트 3세타는 어떻게 구할 건데 탄젠트 3세타는 얘는 탄젠트 세타에다가 2세타 더해주면 돼. 그리고 또 공식 적용해주면 되겠죠. 그쵸? 탄젠트 덧셈 정리 이용해주시면 1 마이너스 탄분의 그러면 2분의 1이랑 3분의 4 곱해주시면 3분의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탄뿔탄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2분의 1이랑 3분의 4 더해줄 거예요. 그럼 6분의 3 플러스 8이 돼서 얘는 3분의 1분의 6분의 11이 되겠다. 그래서 약분시켜주면은 우리의 정답은 2분의 1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탄젠트 덧셈 정리, 기울기에 대한 얘기들, 포인트들 잘 생각해 줄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번 유형에서는 좀 계산 실수 없이 공식을 적재, 적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거에 좀 초점을 두면서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랄게요.